안녕하세요. 상인 조직 강화 시장 활성화 방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인 조직 강화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가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조직 강화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또는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인의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재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불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인의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영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힘이 스칼라 방식에서 벡터 방식으로 한쪽으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가게마다 상점마다 각자마다의 문화가 있지만 각자마다 이렇게 각 가게마다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뭐 돈을 벌어야 되긴 하지만 각 가게마다 현재 이렇게 자기만의 영업 스타일, 마케팅 스타일,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맛의 경쟁력, 그 다음에 위치, 간판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방향이 있지만 상인회를 만들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이 방향점, 이 관역의 목표점과 같이 이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동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것처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비전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 상인회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떠한 형태의 비전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상점가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비전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따라서 우리 상인회는 2022년까지 전 회원이 동참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울에서 1등으로 가는 상점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비전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공동의 목표, 서울에서의 최고의 상점가, 경쟁력이 있는 상점가로 만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면, 비전이 정해지면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많은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우왕좌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은 한쪽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인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공유하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직 문화가 상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경영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어야 되고 물자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직문화의 중요성은 지금 마켓 4.0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철학과 가치가 강한 시장이 초인류의 상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문화가 강한 상권이 타 시장 대비해서 평균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된 가치가 없다면 구심력이 없어서 구심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상인회가 도태가 되고 와해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 회장의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상인들이 공유된 가치관과 행동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실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지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각자 사장님이다 보니까 일반 회사보다는 조직의 결속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결속력 있게 만들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가게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지역을 아예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한 가게가 마음에 들면 그 지역에 계속 가고 싶은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 문화로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에서 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아주 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거래 예절 준수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1년 연중 실시해서 상점가의 사과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상점가 노래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방송도 하고 아침에 인사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게끔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유니폼을 통일되게 한다든지 또는 독특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원산지 표시나 가격 표시를 하고 명찰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거래 예절 준수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붕붕데이 이렇게 만들면 칭찬데이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상인 고객 칭찬하는 날. 그래서 하루에 칭찬 뭐 5번 이상 하기, 10번 이상 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발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월이라든지 격월로 상인회의 주요 소식, 회원의 소식,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상식, 지식, 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식지를 발행해서 상인회의에서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도 발행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년 모임이나 신년 건배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상인회가 송년 모임이나 선물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게끔 하고, 그래서 상인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동질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춘추계에는 야유회를 계획을 해서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한 제도를 운영을 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상인들한테 고객한테 모집을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하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연간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계획을 하는데 1월에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진하고 논의하고 지자체하고도 상담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나 또는 시장의 상권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사업을 신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또는 정기총회가 있는 상인에는 1년에 사업계획을 공포를 하고 시설물 점검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봄맞이 전에 3월달에 하고, 4월에는 뭐 봄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를 하고 상인 회원 봄맞이를 하고, 또는 5월에는 감사의 달 이벤트 같은 것도 만들고, 6월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절기 대비해 가지고 장마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보완하고 비수기가 있다면 비수기의 대책도 마련을 해보고, 휴가철 대비해서 방문 고객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행사 방안도 계획을 해보고, 8월에는 중점 사업에 대한 상반기 평가나 피드백을 해보고, 9월에는 중추절 이벤트를 기획을 해본다든지 원센지 표기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거고, 10월에는 가을 축제, 운동회, 홍보활동, 지자체 행사, 우수시장 박람회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놓는 부분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장이나 점포에 대해서 대청소하고, 12월에는 다음 연도 핵심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인지 정하고, 이런 식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연간, 월간, 주간 일정표를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의 일정표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하고 같아요. 그래서 일정표는 먼저 연간으로 작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월간, 주간 일정표를 만들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검토해서 특별한 회의나 만남, 통화 약속 이런 것을 표시하고, 사업의 진도표를 참고해서 사안별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재무 관련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총 계정 원장에 또는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금전출납부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비품관리대장도 관리를 하고, 전표처를 관리를 해서 돈을 쓰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예금통장, 그 다음에 도장은 결제용이나 통장용인감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출금 전표나 또는 금전출납부나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수기라도 해서
관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일지를 작성을 하면 상인회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죠. 각종 서류별로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훨씬 보기가 좋고 경영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만들고 어떤 일을 진행하기로 하면 서로 진행하기로 하게 된 계획서, 일지, 사업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돼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임자가 정해지면 업무 인수계가 아주 수월해지죠. 그리고 경영평가 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고 다양한 사업을 신청할 때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록된 사업 일지는 차기 연도의 회장 및 임원진이 상인회의 운영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업 일지의 양식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할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상품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표시를 해 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행사했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인회가 이제 지역 자원을 조사해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지자체,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복지관, 각급 학교, 민간단체, 금융기관, 분야의 기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병원, 기타 등등 해서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하는 업무, 활용 가능한 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 놓으면 매우 관리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이런 표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인조직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도서실을 운영을 하고 서류 관리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상인의 작은 도서관도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된 그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우수상권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인 요인, 문화예술로 잘 된 곳, 산업으로 잘 된 곳, 그 다음에 공간으로 잘 된 곳, 공동체로 잘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는 역사로는 서울 익선동 한옥골목이고 경주 황남동 황리단길이고요. 국외 사례는 해외 사례로는 홍콩 성안 지구고 미국 덴버 레리모 스퀘어 지구고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 디스틸러지 지구도 있고 중국 상하이 티엔츠팡 예술지구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 시장은 우리 상권은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유형별로 보면 공유 공간, 분산형 형태, 또는 거점형 시설, 지역 기반 시설, 로컬 비즈니스 시설, 지역 커뮤니티 기반 협업 비즈니스 시설, 뭐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잘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골목들이죠. 골목 한옥이 좀 있고 그런 골목인데 이런 골목에 사람들이 이제 카페도 생기고 다양하게 볼거리도 생기면서 가장 트렌디한 한옥 골목으로 떠오른 곳이 익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익선동에 가면 이렇게 골목도 좁고 하지만 그래도 뭐 칼국수, 카페, 식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상점가도 고시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거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한다면 좋은 문화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와 예술을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보면 이렇게 청소년 광장과 공연예술 공간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문화예술 허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민도 참여하고 지역 기반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관악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마스터 플랜에 맞춰서 지금 있는 상점과도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인 조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조직 강화에서는 무엇보다도 나만이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상인회와 협업을 해서 상권을 만들고 그 상권이 고객이 입소문을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으로서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부분으로 상권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상점가만이 그 핵심 역량을 좀 활용을 해서 그 고시촌이라고 하는 핵심 역량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라든지 중기부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공동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점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인 조직에 관련된 교육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